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전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이번 주가 이제 대정부 질문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간 진행이 됐는데요. 모든 쟁점이 추미애 장관에 쏠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논란, 어떤 것에 대한 부분적인 해명도 있었고 또 비껴가는 답변 여전한 것도 있었고요. 초반에 좀 누그러지는 것 했지만 어제 마지막은 또 세게 또 맞부딪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중요사를 논의하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또 아드님의 어떻게 보면 국무이탈 문제는 그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보면. 혹시 그러면은 너무 지금 야당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너무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집중해서 공세를 폈던 점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질의는 한 10에서 15% 정도가 넘어가면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적정한 선에서 이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든지 국정 문제 제기를 안분 비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조금 어떤 과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당사자인 추 장관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면 되지.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제시하고 싶은 정책적인 지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점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수의 의원들께서 추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질의라든지 일방적인 어떤 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 국정 논의의 시간을 그냥 소모적으로 낭비해버린 느낌이 있다라는 게 첫째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추 장관님 답변한 어떤 말씀 내용이 또 조금 약간 과한 지점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새치하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이 뭐 초선 의원이고 또 내용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에 안 맞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실지라도 질문은 질문대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감정 섞인 질문과 감정 섞인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거기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어제 조금 과했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예, 약간 누그러진 지 이틀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 이렇게 돼버려서 국민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도 있죠. 그리고 야당이 너무 그쪽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느냐 지적받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문제가 결국은 입시, 대학 입시, 그다음에 군 입대 여부, 또 군에서 어떤 특혜를 받는 여부, 그다음 또 취업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 아직 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두둔하려다가 추미애 장관을 두둔하려는데 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추미애 이제 질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대전으로 확산돼버렸다. 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같은 분은 추미애 장관의 대정부 질문도 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 옹호하는 걸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지어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의까지 줬단 말이죠. 앞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당이면 여당답게 다른 지금 추경도 4차 추경 문제도 있고 한데 다른 질문을 하면 되는데 추미애 장관을 너무 두둔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엔 추미애 장관 쪽에 더 마이너스가 됐다. 왜냐하면 국민이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여당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대정부 질문장 말고 다른 이제 통로를 통해서도 특히 원내대변인 같은 분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복무한 것이 안중근 의사의 뜻을 따른 거다, 몸소 실천한 거다. 그러면서 지금 안희사의 그 문중까지 지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 여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두둔 비호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 빈축을 사게 된 측면이 있고요. 추미애 장관의 이 답변 내용과 태도는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잘못됐다. 이 추미애 장관 본인과 아들이 최대 피해자다. 사실 국민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를 묻는데
그거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예. 그리고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를 물으니까 주말 부부라서 확인할 형편이 못 된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예. 잘못됐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안정근 의사 빗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박 대변인 평상시에 상당히 신중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설화를 불렀어요. 상당히 큰 설화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청와대와 그다음에 여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내부적으로는 법 여건 내부적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일응의 결론을 내려서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아드님이 굳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갔다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소지가 큰 비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예.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박성준 대변인이 이제 즉시 아마 이제 유감 표명을 예. 했습니다. 지금 최근 논란 과정에서 조만간 이제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 때문에 결론을 통해서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군 압수수색까지 해서 예전하고 다른 혹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에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주호영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지금 동부지검 수사 믿을 수 없다. 여전히 특임검사 특별수사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더라도 믿을 수 없다. 어차피 짜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부지검이 수사를 정말 100%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의 어떻게 보면 친족에 대한 수사 또 그 보좌관에 대한 수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사권자 본인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국민이 신뢰하기는 어려울 구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검사나 특임검사 얘기가 특수본 아니면 예. 특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그냥 동부지검에 맡기자라고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행히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 기류를 보고 있으면 동부지검 수사팀이 상당히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그런 기류는 지난번에 해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다시 온 거죠. 예, 빠져나갔다 다시 왔는데 검사들이 지금 한 3명 정도 더 보강이 되고 수사팀이 조금 크게 꾸려져서 아마 상당히 세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사팀이 검사 한 명이 수사하는 거하고 3명이 수사하는 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예. 이게 여러 명이 수사를 하면 이 수사 내용을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 잘못됐다고 하는 수사 정보가 밖으로 셀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몸가짐이 공정하고 바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3명의 수사팀이 구성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임 특검이나 어쨌든 제 3의 뭔가 수사 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지금 뭔가 움직임 보니까 기대할 만한 것도 있다라고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서울 동부지검의 태도가 믿업지 못하다. 이제 이거를 계속 지적하고 바뀐 싶은 것 같다라고 거거든요. 얘기합니다. 이제 좀 봐야죠. 수사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8개월째 사실 미적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갔다가 오신 분들이 사실은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그 보좌관이 상급부대 대위한테 전화를 건 것 그거를 진술을 했는데 진술 조서에 누락을 했고 그분이 서울중앙지검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믿을 수 있느냐? 게다가 이제 동부지검의 차장검사와 형사 1부장은 사실 이미 다른 데로 갔단 말이죠. 그분들은 비교적 뭐 수사 의지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랬는데 수사팀이 이제 보강이 됐기 때문에 검사가 3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뭐 깊이 있게 수사는 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어 보인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동부지검이 보여온 태도, 게다가 서울 동부지검장 이분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보여준 태도, 또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지금 분류되는 거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물음표를 찍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임검사 이야기를 하고 특임검사가 안 된다면 특별수사본부라도 구성을 해라 이제 이런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동부지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자들이 취재해서 나오는 내용을 좀 종합을 한다면 2017년 6월 23일, 그러니까 2차 휴가 이제 하고 나서 복귀일에 그 소위 지원반장 이모 상사가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 복귀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복귀를 한 거죠. 그리고 6월 25일 이틀 지나서 미복귀가 확인되니까 이제 사단이 일어났고
소위 상급부대 대위가 또 뭐 찾아왔든지 해서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만 수사가 된다면 네, 어차피 지금 쟁점은 그거였으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보좌관도 뭐 김영란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또 판단해야 논란 됩니다. 끝에 여러 가지 확산되긴 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그 미복귀 문제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걸 다룰 그렇습니다. 테니까 이제 네,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보기로 하고요. 네,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안중근 의사 발언 등으로 또 도마에 올랐던 여당 의원들의 일단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쿠데타 세력 얘기 네, 네, 이런 말실수들이 불거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편은 무조건 감싸고 내 편 뭐 큰 잘못 없지 않느냐. 그 정도는 심지어는 어떻게 뭐 권력 투쟁하다 보면 약간의 감싸는 측면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좀 상식과 이성의 이렇게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면 내 편이라도 잘못했을 경우 뭐 그걸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 극히 극소수의 의원과 전직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 공격을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국민 다수의 시선이 일반 사병이라면 뭐 흑수저 사병도 그렇고 일반 보통 사병도 그렇고 어떻게 추미애 장관 아들처럼 저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제 법규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따지기 전에 이 공정과 특혜 문제란 말이죠. 게다가 특권층 자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군 생활을 했을 땐 저럴 수가 없는데 왜 추미애 장관은 저런 혜택을 받고 23일간 휴가를 다녀왔지? 이 궁금증을 지금 해소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민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호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더 화가 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무슨 말씀하셨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사회를 말할 수 없다. 특권층끼리 담합해서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예.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이 권력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됐다 이런 말씀. 과도한 자기 편 또 문재인 대통령 선했던 그 방향대로 실천해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안 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낙연 대표가 한 차례 경고를 했는데 또 또. 오늘 또다시 예. 과잉 대응을 자제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여당 사실은 의원들의 밝히되 분위기 좀 자제하라. 바꿔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당대표께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아마 이제 오늘 얘기는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하게 이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땐 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범여권 내부에서는 추 장관 아드님의 어떤 휴가 문제가 이게 법에 위반된 행위는 없다라고 지금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발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이 돼서 큰 틀에서 민주당에게 이렇게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와 관련된 이 곁다리 논쟁들은 아마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설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국민 여론의 논란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미향, 이상직, 김홍걸 의원 등이 있었는데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이제 수사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맡기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상직, 김홍걸 의원은 당의 윤리감찰단 이번에 출범시키면서 거기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소식을 들으면 당 최고위에서 김홍걸 의원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의 이제 수도권 집값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후보 등록 당시에 재산 등록하는 과정에서 분양권을 지금 빠뜨렸기 때문에 사실은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소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해서 지금 이제 당에서 제명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들이라든지 노동계 쪽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불거지기 전에도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이게 보면 악덕 기업주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그 200억대 재산가가 5억 원에 어떻게 보면 이 고용보험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서 실업수당을 못 받게 된 상황이다. 이건 사실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상당히 엄정한 아마 당 내부 징계가 있을 것 같고요. 유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 때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지금 측면인데 기소가 돼 있는 상태죠. 예, 지금. 기소가 돼 있고 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두고 보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의원들의 윤리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공천됐기 때문에 상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공천을 잘못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있어서 허술한 검증, 또 그에 대한 책임은 뭐 전 지도부 이해찬 대표가 이제 뭐라도 국민께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양정숙 그분도 뭐 이미 그분이 비례 탈당한 당시에 이제 상태이지만, 제명을 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김홍걸 의원의 경우는 이제 의원으로서 윤리 문제도 있지만은 워낙 또 전 대통령이었던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관련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같이 덧붙어 김대중 있습니다. 전 대통령 이효 여사의 사실은 이름을 정말 더럽히는 아들이 되는 거죠. 게다가 동교동 사저와 관련해서 그 형하고 지금 또 소위 법정 다툼을 하고 있고 노벨상 상금도 지금 찾아갔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네. 남은 8억 원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동교동 사저 상속을 받는데 상속 분납을 하겠다고 해서 1회분을 노벨상 상금 찾아간 걸로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이 강동구의 그 분양권 12억 정도 이제 팔았죠. 그거를 총선 전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분양권을 그걸 재산으로 생각을 안 해서 뭐 등록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그 변명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납득이 지금 안 되는. 최고위에서 이제 제명까지 그렇죠. 갔겠죠. 왜냐하면 민심이 예. 굉장히 나빠지니까 이제 제명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소가 돼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전에 본인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상직 이스타항공 사실상 소유자 창업주이고 이분은 뭐 이미 악덕기업주 소리까지 듣고 지금 정의당에서는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하고 그랬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그분의 그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분도 민주당에서 뭐 제명을 하든지 하고 이분도 국회의원직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오늘 뭐 제명 이슈도 있는 만큼 다음 여론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권발 입단 악재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생각보다 뜨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여론조사가 말이죠. 여론조사 기간마다 왔다 갔다 하긴 또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그런데 조사 기관에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직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저희라는 건 좀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여권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터져서 반사 이득을 얻어서 조금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스스로 변화 노력에서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반사 이득을 얻어서 올라가는 건 사실은 단단한 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 정말 환골탈퇴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당을 이끌고 오고 계시다. 그런 가운데 변화 혁신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광주 가셔서 5.18 묘역에서 우리 국민들 사실 좀 상상 못했죠.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의 대표가 5.18 묘역 가서 무릎 딱 꿇고 정말 진정성을 보이는 사죄를 과거에는 못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인식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그 총선 때 탈당해서 당선된 4사람 중에서 네. 먼저 권성동 의원 첫 번째 복당을 시켰습니다. 네.
당의 최근의 움직임에서 국민의힘 쪽에 새로운 좀 보태는 힘이 될 거라고 보세요.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권성동 의원하고 이은재 전 의원하고 두 분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은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류를 했다는 것 같거든요. 네, 보면. 어제 보류했죠. 예. 그래서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일단은 국민들이 보기에 극단적으로 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그럼 하고. 나머지 3분 중에서 극단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분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제 김동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읽어보자면 예. 극단 쪽으로 가 있는 분들은 복당을 안 시키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키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시켜서 김종인 체제 안에서 순치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령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당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논란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병주 지리산 얘기도 꺼내고 뭐 사마이 얘기도 꺼내고. 예. 근데 논란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도전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천천히 복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예. 이게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으로 예, 읽힙니다. 나머지도 뭐 간단하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할 거다. 네. 예. 네,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여야가 4차 추경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통신비 지급과 또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딜 가능성과 방향은 어떻게 저는 전망하시는지요? 이 문제는 정말 국민의 시각에서 여야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기로 해서 그 시쳇말로 짬뽕을 해가지고 하는 건 안 맞는다. 아하.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이것이 뭐냐. 참 잘 이해가 안 된다가 훨씬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아.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정세균 총리도 난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지만 어쩔 수 없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러지 그럼 않았습니까? 표명했습니까? 했습니다. 본회의장 답변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정부 안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예결위 질의에서도 이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질의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여당의 책임 어떤 체면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여론이 안 좋으면 이 9,3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나라 빚인데 이 2만 원씩 줘서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사로 바로 가는 건데 이거는 털겠다. 민주당이 대범하게 하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야당하고 논의하자. 예. 그리고 이제 백신 문제도요. 정부의 설명이 일리가 있어요. 이제 3천만 분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 전 국민 무료로 접종하기에는 갑자기 지금 백신 만들기도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0만 명은 무료로 하고 그러면 뭐 3천만 명 분에 대해서 저는 그 재원이 통신비에서 충분히 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1,100만 명 분 무료로 해서 3천만 명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백신 맞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명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로 생각. 백신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통신비 문제나 백신 문제. 백신 문제 지금 박능우 장관 얘기한 60% 정도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정도면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방역에. 예. 이제 보건복지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물론 박능우 장관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서 네, 예. 그런 이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니까 네. 저희로서는 이제 그 의견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네. 근데 큰 틀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통신비냐 아니면 이제 백신이냐 이 문제가 크게 지지율에 어떻게 보면 이 좌지우지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유연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네, 오늘 얘기를 심사를 했는데 그냥 논의하면서 지금 여러 군데 의견을 좀 수렴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 속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면 오히려 좀 더 좀 예. 이렇게 폭이 넓은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일 전 지적한 부분도 좀 이제 또 논의 과정에서 수렴될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아마 저는 지금 추석 전에 연휴 전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서로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 야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여당이 수용하면 다음 주 화요일 예.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수고했습니다.